글로벌 최강국인 미국이 한국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삼을 만큼 현재 전 세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오스트리아, 인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 무려 30여 개국의 정상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대처 방식에 대해 찬사를 보내며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중국 역시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만은 태도가 달랐습니다. 한국의 성과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며 어떻게든 깎아내리려 애썼던 것입니다. 그러던 일본이 최근 한국의 지원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베 총리도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일본 내 상황이 점차 안 좋아지자 다급해진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지원 행사에서 미국이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재개하려면 하루 500만 건의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는 내용의 질문을 받자 테스트에 있어 미국은 세계 최고다 라고 강조하며 다들 테스트 관련해서 한국 얘기를 계속하는데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사이가 좋다. 미국이 얼마나 잘해왔는지 그가 얘기해 줄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나에게 미국의 테스트 품질과 양이 최고라고 말했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를 미국이 잘하고 있다는 근거로 내세운 것입니다. 미국 정부 역시 미국의 테스트 성과를 홍보할 때 계속 한국을 기준 삼아 비교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에 백악관 브리핑에서 브렛지루어 보건복지부 차관보는 현재 일주에 100만 건가량인 테스트 역량을 앞으로는 2배로 늘릴 것이다 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많이들 언급하는데 미국은 최소한의 테스트만으로 인구 대비 테스트량에서 한국이 4개월간 해온 것보다 2배나 많은 테스트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백악관 측에서는 홈페이지에 트럼프가 대응 확대 노력에 대해 발표한 대로 미국은 테스트에서 한국을 넘어섰다 라는 워싱턴 이그제미너의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미국은 테스트 방면에서 언론들이 골드 스탠다드로 여기는 한국을 넘어섰다. 당국자들은 지난주 미국이 1000명당 16.42건의 테스트를 함으로써 한국을 추월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1000명당 11.68건이다 등의 내용인데 여기서 골드 스탠다드는 금의 가치를 기준으로 화폐의 가치를 책정하는 금본위제를 뜻하는 용어로 한국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골드 스탠다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미국 의회와 언론들이 왜 우린 한국처럼 못하냐 고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해 온 데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인구수 대비로도 한국을 앞섰다 고 대응하며 아예 한국을 성과 판단의 척도로 삼아버린 상황입니다. 한국에 보내는 세계 정상들의 러브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월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부터 4월 28일 세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와의 통화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태 이후 3달간 총 30번의 정상통화를 가졌습니다. 대부분이 한국은 모범국이라고 칭찬하며 한국의 협력과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문 대통령과 가장 최근 통화한 쿠르츠 총리 역시 한국의 성공적 대응을 축하한다. 한국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다 고 요청하며 한국은 이번 사태에 모범국가이기 때문에 조만간 한국과 오스트리아 간의 항공편 직항 노선을 재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토니우 구테우스 UN 사무총장은 한국을 다른 국가들이 본받아야 할 성공 사례로 꼽았습니다. 그는 30일 브리핑에서 한국의 대처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오늘은 처음으로 한국에서 신규 사례가 없었다 고 강조하며 한국은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회복 과정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와 배기가스의 감축 등 야심찬 녹색 정책까지 추구하고 있다. 이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목표로 하는 회복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의 많은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사례를 본받기를 바란다 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성과가 빛을 발하는 가운데 세계가 주목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한국은 다시 한번 뛰어난 역량을 뽐냈습니다. 총 2,912만 6,396명이라는 대인원이 투표에 참가했음에도 잠복기인 2주가 넘게 지난 현재까지 총선으로 인한 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의 대응 방식이 아주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재확인시켜준 셈입니다. 반면 일본은 테스트 역량에서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ECD가 지난 4월 28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인구 1000명당 테스트 건수는 1.8명으로 36개 회원국 중 35
5위였습니다. 일본보다 못한 나라는 멕시코뿐입니다. 또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아시아 내에서 이번 사태로 일본과 싱가포르 경제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며 일본은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다. 만약 사태가 더 악화되면 현재 일본이 실시 중인 약한 봉쇄 대신 실질적인 봉쇄 조치가 더 많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지금까지 일본은 자국 사정을 잘 돌보기보다는 한국의 성과를 깎아내리는데 한층 더 열성이었습니다. 지난 3월 중순경 일본 후생 노동성은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에 대해 정확도가 낮다 고 폄하하며 국가 차원의 도입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후 아이치현, 나고야시, 니가타현, 니가타시, 도토리현 등 일본 지자체들이 중앙정부 정책이 어쨌건 우리는 도입하겠다 고 선언하자 한 달 만에 태도를 싹 바꿔 부랴부랴 드라이브 스루를 공식 도입하면서도 한국의 방식은 방어 대책이 불충분해 보였다. 우린 한국이 아니라 미국 방식을 참고한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애초에 한국이 먼저 드라이브 스루를 시작했고 미국이 이를 따라한 것인데 후생 노동성은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은 한층 더 널리 퍼져 중국에까지 진출한 상태로 이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는 4월 29일에 기사에서 베이징의 하이디안 지구가 드라이브 스루 테스트 지점을 열었다 고 소개하며 ABC 뉴스에 따르면 드라이브 스루는 2월 말 한국의 한 도시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이를 따라했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이 아닌 미국을 참고했다 고 주장하는 일본의 드라이브 스루 역량을 살펴보면 하루에 적게는 6명, 많아봤자 20명 정도만 테스트를 할 정도로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지난 4월 25일에는 일본 언론사 고고통신이 한국 종편방송의 부정확한 보도를 그대로 인용해 전 세계에 수출 중인 한국산 테스트기에서 다수의 불량이 확인되고 있다. 한국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불량 테스트기를 공급받은 보건소에서 불량품이 발견됐다 고 전하면서 일본 내에 한국산 테스트기는 70에서 80%가 불량이다 라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불량이 나타난 것은 테스트기가 아니라 보관용기입니다. 식약청이 지난 4월 10일 보관용기의 일부에서 변색하는 품질 불량이 있어 영업자가 잦은 회수를 진행했다 고 밝혔던 것인데요. 이를 해당 방송이 노랗게 변한 불량 키트 무더기 적발이라는 제목을 달아 보도하며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보관용기의 일부가 불량인 것인데 마치 한국산 테스트기의 전체 물량 중 상당수가 불량인 것처럼 일본에 전해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아사히 신문이 난데없이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이 일본에 대해 테스트기 등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판매나 무상 제공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대일 여론을 감안해 일본 정부의 요청을 전제로 한다는 방침이다 라고 보도하자 일본 후생 노동성은 한국이 테스트기를 지원할 경우 일본에서 사용하려면 성능 평가가 필요하다. 일본의 테스트만큼 정밀도가 있는지 확인해야 쓸 수 있다 며 콧대를 세웠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애초부터 지원할 의사가 없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이 4월 28일에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은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다 라고 딱 잘라 말한 것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나오자 일본 언론들은 임상 테스트 약품 제조업체인 후지 비레오가 10분에서 15분 만에 테스트할 수 있는 신속 테스트기를 개발해 5월 중순부터 생산할 예정이다 라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내보내며 일본의 테스트 체제가 충실해질 가능성이 있다 고 전망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방법은 정확도가 아직 떨어져서 테스트의 판정 방식으로는 쓰이지 않고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일본이 성능 평가가 필요하다 고 폄하한 한국산 테스트기는 벌써 5종류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을 정도로 그 정확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산 테스트기 지원 논란에 앞서 한국의 마스크 지원도 양국 사이에서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한국이 일본, 미국, 한국전쟁 참전국 등의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으로부터의 지원은 절대 받으면 안 된다. 분명 그 대가로 다른 걸 요구할 것이다 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한국 정부가 일본의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은 처음부터 검토한 적 없다. 일본의 요청도 없었는데 우리 정부가 나서서 먼저 지원 의사를 밝힌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고 밝히자 일본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에 엄청난 악플을 달며 분통을 터뜨리는 모순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한국 측에서는 해주
알아볼 생각도 없었던 한국의 일본 지원 문제를 놓고 양국이 공방을 펼치던 가운데 지난 4월 2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한 아베 총리는 공식적으로 한국과 정보를 나누고 경험을 교류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은 우리나라의 이웃나라이고 중요한 나라이다. 한국과 계속 이번 대응에 대해 협력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전국에 발령한 긴급사태를 6월 초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정도로 일본 내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와중에 아베 내각의 대응에 대한 각종 비난까지 잇따라 쏟아지자 궁지에 몰린 아베 총리가 탈출구를 모색하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베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우리나라 외교부는 아베 총리의 발언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필요한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 고 답하면서도 의료 물품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물품 지원은 현재로서는 타진하거나 요청받은 바 없다. 우리 정부는 국내 사정에 여유가 생기는 대로 요청국 사정을 감안해 수출 및 지원을 검토할 것이다 라고 밝히며 요청이라는 단어를 통해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한 적도 없는데 언론들의 과장된 보도가 일본 국민들을 자꾸 망상에 빠뜨리고 있나 봅니다.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국가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국가는 바로 베트남인데요. 지금 베트남은 세계에서 제일 먼저 상황을 종식했다며 전국적으로 축하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우수한 방역으로 해결했다는 것인데요. 베트남 스스로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국내 전문가들을 포함한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베트남의 방역 방식은 기준이 정확하지 못해서 올바른 진단을 내릴 수 없다는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민족은 누구보다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끝냈다는 그런 발표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베트남에서 상황이 완전 종식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국민들을 달랠 만한 성과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트남이 정직하게 대응을 잘 했다면 이러한 홍보는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지금 베트남이 왜 이런 홍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 현지의 민심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베트남 국민의 약 4분의 1이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트남에서 수입이 높은 계층이었습니다. 평범한 베트남 직장인의 월급은 30에서 40만 원이었는데 베트남으로 놀러온 여행객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베트남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곤 합니다. 물론 휴가철 성수기에 반짝하는 것이긴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어서 베트남의 중산층으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했는데요. 이번 일로 인해서 이들의 일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최근 베트남 통계국에 놀라운 발표가 있었는데요. 바로 4월 한 달간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도 동월 대비 98.2% 감소한 26,000명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베트남 여행객 중 2위를 차지해오며 베트남 관광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었는데요. 지난 4월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들은 1,140명으로 지난번보다 99.7%가 감소한 숫자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도 중국은 베트남 방문 1위를 차지했는데요. 베트남 방문 26,000명 중에서 중국인들이 22,000명입니다. 숫자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조금 더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에 베트남 관광 산업은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기존에 베트남을 방문하던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으로부터 형성된 거대한 베트남 여행 산업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 여행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베트남 중산층에서 한순간에 무료로 쌀 배급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에게 다가온 어려움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기존에 베트남산 목재를 수입해오던 세계 각국의 업체들이 주문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전체 주문량의 8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많은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가구 업체도 베트남산 목재를 수입해 왔었지만 최근 들어서 베트남산 목재는 거의 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만에 효과가 나왔습니다. 베트남 목재 회사 키고의 대표인 응우엔 대표는 기존에는 한국에 월 130대의 컨테이너를 수출했지만 4월 달에는 고작 2대에 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다음 주부터는 아예 수출할 물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최대 목재 수출업체인 우드랜드의 두하위반 대표는
최근 들어 전 세계에서 주문 취소 요청이 들어왔다. 수출이 기존처럼 정상화되기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한치 앞도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베트남의 부동산 또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전으로 가면서 리조트와 호텔 등에 손님이 오지 않아 날이 갈수록 손실이 쌓여가고 있는데요. 해외 여행객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객도 크게 감소해 베트남의 호텔 객실 점유율은 82%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행의 중심인 대도시의 5성급 호텔들까지 예약 취소 문의 전화가 하루 종일 걸려온다고 하며, 이렇게 큰 규모의 5성급 호텔은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형의 3성급 호텔의 경우 이미 수십 채가 경매 매물로 나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여행자 거리의 3성급 호텔 대부분이 불을 끄고 전기를 아끼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일이 쉽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은 베트남의 재벌 기업인 노바랜드 그룹에게도 거대한 태풍이 되어서 다가왔습니다. 노바랜드 그룹은 베트남의 2등 재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베트남의 1등 재벌인 빈 그룹이 베트남의 삼성이라면 2등 재벌인 노바랜드 그룹은 베트남의 LG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노바랜드 그룹은 건설 부문에서 특화되어 있는데요. 베트남의 상류층을 위한 고급 아파트와 건물을 공급하며 자본을 쌓아온 재벌 그룹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노바랜드 그룹은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베트남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베트남 정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몇 달 지나지 않아 노바랜드 그룹이 공중분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노바랜드 측에서 밝힌 악성 채무는 지금까지 58억 동으로 하나로는 약 3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며, 노바랜드 측은 정부에서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을 경우 노바랜드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직원 수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져 많은 실업자가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노바랜드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계약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즉 베트남 정부 대상으로 무언의 압박을 통해 자신들을 구제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여도 걱정이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걱정인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베트남 국민들의 세금으로 개인 기업의 경영 실패를 메꿔줘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욱 문제가 되는 게 베트남 2위 재벌인 노바랜드 직원들이 갈 곳을 잃어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선뜻 노바랜드를 구원하겠다고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베트남의 재벌 기업인 빈 그룹에도 위기가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지난 3일 빈 그룹이 국제 신용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서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앞으로는 빈 그룹에 대한 기업 분석 정보나 신용평가 결과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빈 그룹의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었는데 올해가 되면서 부정적으로 변경이 된 것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국제 신용평가 업체인 피치는 당시 빈 그룹이 완성차 제조를 하기 위해 대규모 대출을 받아서 빈페스트 자동차를 만들었고 이에 신용 등급이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빈 그룹이 빈페스트 자동차를 팔아서 이익을 남긴다면 신용 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지난 영상에서 다룬 것처럼 빈페스트 자동차는 베트남에서도 찾는 사람이 없어서 창고에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손해를 보면서까지 떨이로 팔고 있는 자동차고요. 빈 그룹은 빈페스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약 3조 7천억 원의 거금을 투자했는데요. 이 중에서 1조 7천억 원은 부채로 충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서 빨리 빈페스트를 판 금액으로 1조 7천억 원을 회수해야 하는데 놀랍게도 팔아도 이익이 남지 않는 상황이라 빈 그룹의 경영 전망은 그리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베트남의 빈 그룹은 사실 부동산 전문 기업이었는데요. 과거부터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베트남의 알짜배기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비싼 가격에 임대를 주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기업의 규모를 키우면서 이제 금융 투자부터 핸드폰 제조업과 자동차 제조업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빈 그룹은 부동산 전문 기업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동산을 제쳐두고 자꾸 새로운 시도를 한다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좋은데 도무지 수익이 나지를 않는다며 빈 그룹의 사업 수완에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빈그룹의 마케팅 방식은 대부분 애국심에 호소하는 방식입니다. 즉 현재 베트남의 자동차 판매 1위는 지난달 기준으로 현대자동차입니다. 2위는 일본의 도요타이고요. 우리 입장에서 현대자동차가 1위를 한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닥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빈그룹이 생각해낸 마케팅 방식은 바로 애국심입니다. 베트남 사람이라면 베트남 자동차를 타야 한다며 베트남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트남의 언론 자유 지수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베트남 국민들에게 여론을 조성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언론에서 애국심을 조장하면 그 다음 날부터 국민들은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빈그룹은 얼마 전 새로운 스마트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의 스마트폰 점유율은 한국의 삼성이 1위이지만 빈그룹의 V스마트가 5위로 빠르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V스마트가 마케팅을 하는 방식도 뻔하게 애국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국민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애국심 마케팅을 하지만 빈페스트 자동차나 V스마트의 스마트폰 성능은 베트남 국민들의 기대를 맞춰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수준이 받쳐줘야 하는데요. 베트남 상황 앞뒤로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IMF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베트남의 주 수입원인 관광 수입이 98%나 줄어들었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베트남의 재벌 기업들이 현금이 부족해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과 맞먹는 베트남 부동산은 지금 급매물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급매물을 통해 베트남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에 투자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스카이경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통해서 정확한 소식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카이경제 시청자 여러분은 이번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카이경제팀은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소식을 더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안녕히 계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